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산에서 신혼생활을 하다 현재는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 2년 만에 극적으로 남편과 설득 끝에 합의 이혼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혼하게 된 이유에는 당연히 남편 때문이긴 하지만 원인을 따져본다면 시어머니 탓이 큰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 사랑이 참 유별나신 분이셨어요. 세상의 부모들이라면 당연히 자기 자식이 제일 귀하실 텐데 내 자식이 귀하다고 남의 자식은 안 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꼭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신 사람처럼 저에게만 유독 까칠하신 분이셨는데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당연한 소리겠지만 남편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간 역할을 잘했으면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애석하게도 그건 제 바람일 뿐이었죠. 모전자전이라고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한 입을 덮고 살아보니 둘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가장 짜증나는 게 있었는데 둘 다 나는 하기 싫고 제 손을 빌어 혹은 제 돈을 이용해서 자기들한테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했죠. 제가 또 그런 건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세상에 누가 같이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걸 며느리 도리 혹은 효도라고 말하며 거의 일방적으로 부인 덕, 며느리 덕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건 저라는 사람을 너무 만만하게 본 거죠. 아니면 저를 감사하게도 착하게 봤던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당하면 똑같이 갚아줘야 성미가 풀리고 자기 잘못을 모르는 뻔뻔한 인간을 보면 꼭 지 잘못을 깨닫게 해줘야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결혼 생활이 그 모양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야 잘못된 모정에 삐뚤어졌다고 쳐도 남편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어쩌겠어요? 받았으니 돌려줄 수밖에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혼하고 현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랑 남편은 처음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나이 차이는 궁합도 보지 않는다는 4살 차이였는데 저희는 처음 만났을 때도 어색한 건 하나도 없이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저도 별로 낯을 가리지 않는 성격인데 남편 역시 구김살 하나 없이 처음 보는 제 앞에서도 말을 잘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설레임보다는 친숙함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 1시간은 기본이었는데 둘 다 30대의 나이였던 터라 곧바로 좋은 마음으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인 사이가 된 이후에도 저희는 마치 한 5, 6년 연애를 한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는데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가 만난 지 오래되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만큼 서로 죽이 참 잘 맞아 데이트는 늘 즐거웠고 그렇게 2년 3개월 조금 넘긴 뒤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즈음에 나이가 되면 친구들도 동료들도 하나둘 시집장가를 가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무엇보다 그때는 저나 그 남자도 결혼하면 그 누구보다 우리가 제일 잘 살 것만 같았는데 자만심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낯간지러운 프로포즈 이벤트는 없었지만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요. 둘 다 모은 돈을 오픈하니 고마운고만 한 것 같아 대세에 맞춰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양가에 인사를 가게 되었고 그때 처음 시어머니를 뵙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그냥 전형적인 어머니상이었죠. 전업주부라고 하셨는데
그저 한평생 살림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겉모습에도 그게 느껴졌는데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계신 저희 엄마와는 뭔가 느낌부터가 확연하게 다르긴 했었죠. 그리고 남편이 둘째이자 막내였는데 남편 위로는 5살 많은 누나가 있었고 누나는 시집을 가서 캐나다에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원래 외국에 나가 사는 게 꿈이었다나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품 안의 자식은 남편밖에 없었고 딱 봐도 아들 사랑이 남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표현의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홀어머니도 아니고 당신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원래 그런 스타일이라고 여기며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씩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은 나타났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정신이 없고 바빠서 그걸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었는데 저도 그렇고 남편도 직장이 서울이라 처음에는 전세를 가더라도 서울에 신혼집을 구하려고 했거든요. 하물며 둘 다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 산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서울의 집값은 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전세도 많이 있지도 않았지만 전세 보증금 자체도 매매하는 돈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돈에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서울이 아닌 서울 외곽 경기도 쪽에 밀려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에 살아야 한다고 더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당신 말에 의하면 빚을 내더라도 서울의 집은 절대 그 값이 떨어지지 않으니 무조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라고 하셨는데 물론 맞벌이였기 때문에 연끌을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삶의 질이라는 건 보장할 수 없었어요. 벌어서 집 대출 갚는데 거진 다 쓰고 공과금 내고 생활비 쓰면 여유 자금은 꿈도 꾸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데 그딴 게 뭐가 중요하냐고 연끌을 부추기셨고 당신께서 직접 알아보셨다며 매매 물건도 몇 개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가급적이면 서울이 좋지 않겠냐며 집을 살 거면 연끌을 하더라도 서울집을 사자고 했는데 돈 자체도 차이가 많이 나고 무엇보다 서울 집보다 훨씬 싼 가격의 아파트인데 평수도 집 컨디션도 너무 차이가 나서 일산의 30평대 아파트를 대출을 조금 끼고 구입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일산 집도 아주 싸다고는 할 수 없었는데 제 딴에는 동네의 인프라와 환경 같은 걸 따져서 고른 집이었어요. 근처에 버스 정류장은 물론이고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있었는데 그러니 저희 두 사람의 출퇴근도 용이했죠. 물론 시간 자체는 30분 정도 늘어났지만 저희는 충분히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저희 두 사람의 회사가 있는 지하철역까지 환승할 필요도 없었는데 이만하면 어지간한 서울의 아파트 못지않게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차로 움직일 때 역시 고속도를 진입하기도 어렵지 않았는데 근처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까지 조금씩만 움직이면 다 있어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여러모로 빠지지 않았어요. 여차해서 집을 판다고 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설득해 그 집을 매매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잘 캐치하지 못했지만 시어머니의 아쉬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이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시어머님이 추천한 매물들이 전부 시어머니 집과 그다지 멀지 않은 곳들이었는데요. 아마도 저희들을 당신과 멀지 않은 곳에서 살게 하고 싶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일산으로 가게 되었으니 당신 생각에 엄청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노린 것이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천만다행인 일이 되었죠. 그래서인지 결혼하고 반년 정도는 저희 집에 오시지도 않고 방해 없이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도저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안 되겠는지 한 번은 택시를 타고 저희 집에 놀러를 오셨어요. 그러시면서 아우 우리 이쁜 며느리 보러 왔지? 라고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셨는데 막말로 시어머니가 왜 저를 보러 저희 집에 오셨겠어요? 당연히 당신 아들 보시러 오셨겠죠. 그래도 저 기분 상할까 싶어 하신 선의의 거짓말이니 저도 웃으며 속아드렸는데요. 문제는 살림만 하셔서 그런지 저희 집 상태가 눈에 거슬리셨나 봐요. 여기 바닥에 걸레질 안 하니? 마루가 얼룩덜룩 하잖아. 그리고 그 차질구레한 것들은 왜 다 나와 있는 거니? 이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지. 어머, 이 컵 좀 봐. 이 안에 잘 닦은 거야? 여기 뭘 먹었는지 검은 게 묻어있다. 니들 아무리 신혼이라고 해도 그렇지 집에 신경 좀 써라.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기 시작했는데 말씀은 니들이라고 하셨지만 저를 보고 하셨어요. 젊은 부부들이 그렇겠지만 저희 집도 남편과 제가 집안일을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가 밥을 하면 남편이 설거지하고 제가 빨래를 하면 남편이 청소기를 돌리고 밀대로 걸레질을 하는데 시어머님이 지적하신 것들은 전부 남편이 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대로 못했다는 듯 시어머니에게 혼이 나니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눈을 흘겼는데요. 마침 그걸 또 시어머니에게 들켜서 저 혼자 뜨끔했어요. 그리고 제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냉장고를 벌컥 여섰는데 그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어머 이게 뭐야? 뭐 전부 인스턴트야? 그리고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 먹니? 그러면 여기에 예쁘게 덜어서 먹어야지.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에 그대로 두면 어떡해? 너 시집 왔으면 살림해야 하는 건데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것들만 내 아들 먹이고 있었니? 시어머니는 그때부턴 아예 대놓고 저에게 화를 내시는 듯 무서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쁜 며느리를 보시러 온 게 아니라 며느리를 잡으러 오신 거죠. 엄마 그만해. 무슨 사감 선생님도 아니고 우리도 바빠서 그러지. 그리고 냉장고는 우리 둘 다 집에서 거의 밥을 안 먹어서 그래. 왜 집에서 밥을 안 먹어? 그럼 니들은 계속 밖에서 사 먹었다는 거야? 회사가 바쁘면 저녁도 먹고 야근도 하지. 그리고 이 근처에 먹을 데도 많아서 그냥 둘 다 힘들면 나가서 한 끼 사 먹고 오고 그래. 괜히 이것저것 재료들 사다 놓고 못 먹으면 그거 다 버려야 하잖아. 으이그 말이나 못하면 너 언제부터 이렇게 엄마한테 따박따박 대들었어? 엄마 서운해지려고 한다. 너 혹시 우리 아들 잡고 사니? 아니요. 어머니도 참 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둘 다 일하니까 집안일은 같이 하거든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서 그런 건데 차근차근 배울게요. 저 요리하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어제도 저희 장 봐서 떡볶이 해 먹었는걸요. 뭐? 떡볶이? 너는 떡볶이가 밥이니? 아, 장가 가기 전에는 맨날 내가 갓 지은 밥에 갓 끓인 국에 영양 밸런스 다 맞춰서 먹였는데 이러면 안 돼. 죄송해요. 앞으로는 신경 쓸게요. 그래. 그리고 네가 아까 둘 다 일하니까 집안일도 같이 한다고 했나? 예, 그거 아니야. 남자가 무슨 살림을 하니? 네 거 전부 네 살림인데 네가 해야지. 재밌지 마. 힘들어도 해야 늘어, 우리 며느리.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했지?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제 살림이니 남편한테 시키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해했냐고 확인사살까지 하시니 네라고 할 수도 아니요라고 할 수도 없어서 애를 먹었어요. 그러자 그때는 남편이 나서서 이제 그만하고 나가서 맛있는 거나 먹자고 화제를 돌렸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하는 말이라 그런지 금방 얼굴 색을 바꾸고 당신 아들 팔짱 낀 채 저희 아파트 단지를 나서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근처 구경도 시켜드리고 뭐 드시고 싶냐고 물으며 시어머니를 챙겼는데 그 두 사람을 따라가는 저는 무슨 무수리도 아니고 기분이 묘하더군요. 그럴 거면 둘이 나가서 먹고 저는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으면 딱 좋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모처럼 일산까지 오셨는데 그럴 수는 없었고 맨날 먹는 한식은 싫다고 하셔서 샤브샤브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샤브샤브 집이 뷔페식이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재료를 가져다 자유롭게 만들어 먹는 그런 시스템이요. 그런데 그렇게 살림을 잘하신다는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고 저만 자리에 엉덩이도 못 붙이게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하시며 입으로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한 번에 시켜도 되는 건데 일부러 나눠서 시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연신 먹기 바빴는데 내가 왜 밖에 나와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바빠야 하나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야 나도 좀 먹자. 이제부터는 자기가 좀 움직여. 하고 저도 먹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찌릿하고 노려보셨어요. 하지만 사람 많은 곳에서 차마 싫은 소리는 못 하시겠는지 하시며 헛기침을 하셨는데 제가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서 알았지만 모른 척 시치미를 뗐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기껏 나와서 외식했는데 저는 이따 정말로 라면을 끓여 먹어야 했거든요. 그러니 차마 그런 열받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를 시킬 수 없어 남편을 시킨 건데 아마도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못마땅하셨겠죠. 그래도 그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중이 편하다는 조언을 자주 들었거든요. 괜히 착한 며느리 되려다 호구 잡힌다고 끝까지 그럴 수 없으면 차라리 있는 모습을 그냥 다 보여주라고 했는데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 몇 번은 뜨아 해도 전부 과정이라고 여기며 넘겼는데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으셨나 봅니다. 어떡하든 저를 꺾어 자기 구미에 맞게 만들고 싶으셨나 본데 그러니 그때부터는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 기싸움이 시작되었죠. 그중 가장 첫 번째는 멀다고 저희 집에 못 오시겠다고 하시더니 그때부턴 일주일에 많게는 2번씩이나 저희 집에 오셨는데요. 전에는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시더니 그냥 계속 택시를 당신 정용차처럼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저 들으라고 당신 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너만 손해야. 사람들이 애처가 어쩌고 하는 거 사실 다 뒤로 놀리는 거다. 남자가 남자다워야지. 좀스럽게 와이프 챙기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도 참 요즘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 부부가 공평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나중에 더 뒷말이 없는 거 아닌가? 아니지. 나중에 애라도 태어나봐라. 애가 그럼 아빠보다 엄마가 더 우위에 있는 줄 알고 네 말은 안 들을 거야. 너 애한테 무시당하고 싶어? 너는 엄마 하는 거 보고 자랐으면서. 그야 그건 엄마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다고 생각했지. 아빠가 시키는 건 아니잖아. 그게 누가 시킨다고 하는 거니? 그냥 하는 거고 원래 하는 거야. 에휴, 아무래도 우리 사부인이 밖에서 일하신다고 따님 교육을 잘 못하셨나 보다. 이런 건 원래 엄마가 가르쳐주는 건데. 어머니, 그 말씀은 좀... 그래, 이거 봐라. 내가 말하면 불편해지잖아. 그래서 친정엄마 역할이 중요한 건데 안타깝다 이 말이지. 오해는 하지 마라. 그래도 지금이라도 배워야지. 네가 가장을 잘 섬겨야 나중에 애 낳아도 애가 서열을 잘 챙긴다. 어머니, 서열이라고 하시면 혹시 아이가 제 위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당연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은 어머니 세대랑 좀 달라요. 여자도 능력 있으면 남자 못지않게 가장 역할도 하고 서로 누가 더 위하고 하는 게 아니고 평등한 관계인데 저희 사이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가 혹여 제가 이 무시하고 함부로 할까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면 저 안 그래요.
저는 최대한 웃는 얼굴로 제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뭐라고 반박하지 못하셨는데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는 걸 봐서는 심기가 많이 불편하신 듯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심술이라도 부리시고 싶으셨나? 앞으로 종종 자고 갈 테니 저더러 당신 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런데 또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하면 그땐 정말 부부간에 전쟁이 일어날 테니 남편에게 SOS를 쳤는데요. 제 마음을 10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한 남편이었는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며 자기 엄마가 먼 길 와서 주무시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서운하다 하더군요. 저는 설마 남편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친정 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친정 언니가 괘씸하다고 시어머니가 왔다 가면 자기한테 연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똑같이 가서 제부를 괴롭혀주겠다고요. 어머 제부, 이거 좀 들어서 여기에 넣어라. 어머 이게 웬 얼룩이야? 제부, 밀대 가져와서 여기 좀 빡빡 문질러. 원래 이런 건 힘 있는 남자가 하는 거야. 제부, 우리 장 보러 갈까? 오늘 제부 있으니까 무거운 거 많이 사도 되겠다. 집에 갈 때 우리 집에 배달 좀 부탁해. 이렇게 복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희 언니 성격도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라 정말로 그걸 다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희 언니가 온다고 하면 기겁을 했고 결정적으로 고은아, 시어머니가 방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했다고 했나? 그거 좋은 생각 같아. 그럼 나도 오면 자고 가도 되잖아. 그거 빨리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저한테 그랬어요. 절대 방은 만들면 안 된다고요. 자기는 처형이 왜 저러는 건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미칠 것 같다고 대놓고 말했는데 제가 피식 웃으면서 그랬죠. 그럼 나는 오죽 불편했겠니? 그러니까 알아서 중간 역할 잘해.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결혼 생활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속으로 얼마나 통쾌하고 친정언니한테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언니의 맹활약으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갈 테니 불편하게 집에 오시지 말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한 고비를 넘겼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내는 일도 없었을 텐데요. 애석하게도 한 고비를 넘기니 다음 고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시간이 날 때면 같이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시간을 보내거든요. 커피를 한 잔 마실 때도 있고 맥주를 한 잔 마실 때도 있고 동네 조금 큰 슈퍼에 들러 군것질거리를 사오기도 하며 그것도 소소한 데이트라고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동네에 부동산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왜 부동산 앞에 금매 물건 같은 걸 붙여놓잖아요. 그걸 한참 보더라고요. 원래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저러나.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고 남편은 그냥 봤다고 했어요. 요즘 우리 동네 집 시세가 어떤지 궁금했다나요? 그리고 한동안 남편은 저랑 산책하며 그렇게 금매 물건들을 유심히 봤는데 그때가 하필 저희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남편이 부동산에 관심이 생겼나 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서울의 시어머니가 콕 집어 사라고 했던 집들은 많게는 몇 억씩 값이 떨어졌는데 남편은 나중에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저희 동네 집들을 검색하며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해 명절에 저는 시댁에서 때 아닌 폭탄 선언을 듣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님이 글쎄 당신이 살던 집을 세를 주고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동네가 몇 번 다녀보니까 공기도 좋고 덜 복잡하고 물가도 싼 것 같아서 좋더라고. 게다가 니들도 근처에 있으니 내가 오며 가며 들여다보기도 좋잖아. 내가 반찬 같은 거 하면 나눠줄 수도 있고. 어때? 니들도 좋지?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럴 생각이신 거냐, 아니면 이미 다 정해진 거냐 재차 물어봤는데 남편이 벌써 저희 집 근처에 마땅한 금매 물건을 봐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참 동안 저희 동네 부동산 물건을 유심히 봤던 게 자기 부모님 집을 구해드리려 했던 거였고, 제가 싫어할까봐 별일 아니라는 듯 저에겐 비밀로 했던 거죠. 그러면서 남편도 근처에 사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했는데요. 정말 기가 막혔죠. 그러면서 혹시나 제가 또 지난번처럼 저희 친정 언니에게 일러 바치고 똑같이 할까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누나도 멀리 있고 나까지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사니까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근처에 있는 게 안심이 될 것 같더라고. 그리고 챙겨드리는 것도 편할 것 같았는데 우리 서울집 갈 때마다 멀어서 고생하잖아. 이래저래 좋은 게 많다니까. 그러니까 자기야, 우리 좋게 생각하자. 그냥 근처에만 사는 것 뿐이야. 설마 처형한테 똑같이 이사 오라고 할 건 아니지? 이사 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처형은 애도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나 몰래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운 거야? 솔직히 말해. 자기 생각이야, 어머니 생각이야? 왜 여기서 우리 엄마 얘기가 나와? 그야 당연히 내 생각이지. 자기 지금 무슨 생각해? 아이, 우리 며느리가 왜 이럴까? 너는 그렇게 우리가 근처로 이사 가는 게 싫으니? 서운하네. 그게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어머님이 제가 하는 살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잖아요. 무조건 남편만 섬기라고 하시고. 그야, 그게 맞으니까 그런 거지. 에휴, 너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야지. 그거 봐. 며느리가 싫어할 거라고 내가 말했지?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있으면. 무슨 소리야. 이미 여기 집이며 그 집이며 다 계약이 끝났어. 우리는 가야 해. 그리고 그게 돈도 벌고 우리가 아들도 옆에서 보고 좋다니까. 아가, 너 애 안 낳을 거니? 그럼 애 봐줄 사람도 필요하잖아. 하물며 남보다는 할미가 낫지 않겠어? 그리고 너는 지금 명절에 그렇게 얼굴을 구길 일이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명절에 뻥 하고 폭탄을 던져놓고 저더러 왜 얼굴을 구기냐고 하니 때려놓고 왜 아파하냐고 하는 것과 같았는데, 그때 다른 친척들도 계셔서 차마 제가 어쩌지 못할 거라고 일부러 그때를 노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할 말을 다 하자 시어머니가 더 노여워하신 것 같았는데 어쩔 수가 없죠. 그게 제 진심인걸요. 그리고 그런 일은 당연히 저랑 상의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저만 쏙 빼고 자기들끼리 이럴 수가 있는 건지. 그때는 남편이 제일 미웠는데 그래서 남편이랑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한 침대 쓰는 것도 싫어서 방도 달리 썼죠. 그러자 남편이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며 자기도 기분 나쁘다고 성질을 부렸는데 그러라고 했네요. 지가 기분이 나빠봤자 저만 하겠어요. 그리고 그때도 너무 성질이 나서 친정언니한테 하소연을 했는데 언니가 저보다 더 분개하며 야밤에 저희 집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안방문까지 잠그고 그 인간이 숨었는데 저더러 치사하답니다. 누가 할 소리를요. 그리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예전처럼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했어요. 자기가 장담한다고요. 그러면서 그게 아니면 저에게 자기 전 재산을 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또 확실한 게 좋아서 각서로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갑자기 거들먹거리며 이딴 거 법적 효력도 없다고 몇 장이라도 써주겠다고 또 큰 소리를 쳤는데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각서를 챙겨뒀어요. 그리고 이윽고 시부모님이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고 거리를 보니 시어머니 걸음으로 10분이면 저희 집에 오시겠더라고요. 그러니 정말 코앞에 사시는 것과 다르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동네가 좋아서 온 거라며 끝까지 우기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그 말이 맞다는 듯 이사 온 후
한 달 넘게 잠잠했는데 네, 그럴 리가 없죠. 딱 한 달이 지나니까 본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자기 병원에 가야 하니 같이 가달라. 입맛이 없는데 밖에 나가서 외식하자 등등 요구사항도 많았는데요. 심지어 홈쇼핑을 보시고는 일하고 있는 저에게 지금 방송 나오는 물건 네가 모바일로 주문해서 배송 오면 우리 집에 좀 가져다 줘라. 모바일로 주문하면 10,000원을 깎아준대. 10,000원이 어디니? 땡땡 쇼핑 도깨비 방망이다. 라며 바빠 죽겠는데 이상한 심부름까지 시키셨는데 저는 홈쇼핑을 하지 않아서 앱은 물론이고 아이디도 없거든요. 그래서 짜증나서 남편한테 하라고 시켰고 그 비용은 온전히 저희가 떠안았어요. 외식도 그렇고 시부모님이랑 같이 나가면 그에 따른 모든 돈은 저희가 부담했는데 이게 솔직히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때까진 제가 저희 집의 모든 자금 관리를 다 하고 있어서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저는 확연히 늘어난 지출 금액에 고민이 많았어요. 외식도 저희 두 사람이 나가서 먹을 때는 2, 3만 원 정도면 되었는데 시부모님이랑 나가서 먹으면 1, 20만 원은 우스웠으니 이건 꼭 대책이 필요했죠. 그런데 남편은 쫌스럽게도 자기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싫다며 그래서 나가서 먹는 거지 라고 하며 마치 그건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 얘기했는데 그러면 뭐 저는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좋다고 자금 관리를 각자 하자고 했어요. 공동생활을 뺀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고 남편 통장을 돌려줬는데 그 이후부터는 시부모님과 밖에서 먹는 돈을 남편이 부담했어요. 그러니 한두 번에 많이 당황한 눈치였는데 자기도 자기 돈 아까운 건 알았는지 언제부터인가 집밥이 최고라며 시부모님을 저희 집에 부르더군요. 뭐야? 왜 갑자기 집에서 먹재? 외식도 질리잖아. 그리고 언제는 외식값 아깝다며. 그야 그때는 내가 관리할 때고 지금은 자기가 내는데 나는 좋지. 진짜 치사하다. 장인 장모님이 오셔서 외식할 때도 이럴래? 왜 여기서 우리 엄마 아빠 얘기를 해? 어쩌다 한 번이랑 그게 같아?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애당초 일을 그렇게 안 만들어. 지금 그거 자기 말 실수한 거다?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일부러 일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아니야? 왜 갑자기 집인데 그 집밥 자기가 만들 거야? 아니면 어머님이 만들어주신대? 야, 자기 진짜 이기적이구나. 며느리잖아. 며느리면 시부모님한테 대접을 해야지. 뭐? 그새 물들은 거야? 왜? 남편은 하늘이니까 자기도 모시라고 하지? 진짜 이러지 말자. 이게 이럴 일이냐? 니들 뭐해? 왜 거기서 투닥거려? 아가, 우리가 집으로 와서 기분 나쁘니? 네가 외식값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다고 하길래 내가 집으로 가자고 했다. 나도 사실 그 돈 아까웠거든. 앞으로는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도 낼 겸 일주일에 3번씩은 여기서 저녁 먹는 걸로 하자. 괜찮지? 설마 싫다고 지 남편 바가지 긁진 않겠지? 저는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만들어 놓고 저더러 못됐다는 듯 그렇게 말하는 남편과 시어머니 행태에 너무 짜증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싶다는 집밥을 대충 만들었는데요. 계란 후라이, 소세지 볶음, 구운 김 그렇게 상을 차렸어요. 그러자 시아버님이 많이 당황하신 듯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셨는데 시어머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정말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 신경 쓴 상차림이었는데 남편은 제가 일부러 그랬다며 예의가 없다고 저를 비난했어요. 그리고는 밀키트라도 사다 놓고 하는 척이라도 하라며 전에 없던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저희 집에 발을 들이게 된 시어머니는 화장실에 다녀오면 화장실 바닷가 세면대가 더럽다며 또 난리를 치셨어요. 저더러 청소를 하라는 거였죠. 화장실은 2개로 저는 안방 화장실 담당, 남편이 거실 화장실 담당인데 시어머니는 그딴 게 어딨냐며 저더러 다 하라고 하셨어요. 그쯤 되니
남편이 자기 엄마를 등에 업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는데요. 아니, 이게 신혼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게 시부모님이 이사를 오신 후 저희 부부의 사이는 더욱 나빠졌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저 하나 기껏 놓겠다고 짠 것 같았는데 그 뒤 시어머님의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살림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나중엔 매일 오셨는데 사람을 어찌나 달달 볶는지 없던 화병도 생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이의 없이 혼나고 비난당하는 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친정엄마랑도 엄청 싸웠는데 시어머니라고 참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당연히 참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자기 엄마 편을 들었고 저는 이렇게 시집살이 하면서는 못 살겠다. 이러면 나한테 전 재산 주겠다고 각서 쓰지 않았냐. 따지니 남편이 한 말이 명언이었어요. 자기 엄마는 저희 집에 살지 않으니 시집살이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니, 우리 엄마가 여기서 살기래? 그냥 오며 가며 하면서 살림 가르쳐주는 건데 그게 무슨 시집살이야. 우리 엄마는 여기서 잠도 안 자잖아.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짓거렸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차피 퇴근해서 힘든 몸으로 집에 가봤자 기다리는 건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라면 그 집에 잠만 자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의 논리라면 잠만 집에서 자도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집밥도 네가 밀키트 사서 해드려라 하고 다음 날부터는 친정 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집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씻고 밥 먹고 조카랑 좀 놀아주다가 저녁 늦게 일산 집에 가서 잠만 잤는데 남편이 뭐라 난리를 쳤죠. 예상한 일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하라고 일부러 그런 건데.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똑같이 말했죠. 왜 그래? 어머니가 잠은 여기서 주무시지 않으니 시집살이가 아니라고 해서 나는 잠만 여기서 자는 건데. 그러니까 별거는 아니잖아. 그치? 이렇게 거울 치료를 해주니 남편이 그런 개논리가 어딨냐며 입에 거품을 물었죠. 그래서 저도 질세라 네가 하면 다 맞는 말이고 내가 하면 개논리냐고 아주 잡아먹을 듯 남편한테 쏘아 붙여줬는데요. 그러자 남편은 그럼 여태 어디가 있었냐고 저더러 바람이라도 났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친정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인간이 나더러 어디서 뭐하다 왔냐고 바람났냐고 하는데 말 좀 해달라고 스피커폰이라고 알려주니 저희 언니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제부, 내 말 듣고 있어? 하고 남편을 쳤더니 아주 쌍욕을 1, 2분가량 랩처럼 쏟아냈어요. 그러니 남편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처럼 터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는데 남편이 먼저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그럼 우리 이참에 이혼이라도 하겠냐고 제가 물으니 남편이 아주 기가 막혀 했는데 돌연 갑자기 저한테 너는 어떻게 그런 소리를 쉽게 하냐고 따지더군요. 자기가 먼저 저랑 못 살겠다고 했는데 왜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그리고 지도 양심이 있으면 저한테 한 짓을 생각이라도 하는 척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도저히 넘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심리전에 들어갔죠.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도 잠만 집에서 잘 뿐 모든 시간은 친정 언니 집에서 보냈는데요. 언니와 형부에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하긴 했지만 저도 달리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행히 저희 친정 언니는 제 말을 듣고 이왕 한번 시작했으니 끝을 보라고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니 어느 순간부터 집안의 모습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시어머니의 흔적이 저희 집에서 사라졌는데요. 쓰레기통이나 재활용 쓰레기에 라면 봉투나 배달 용기들이 들어있는 걸 보아 남편이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해결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시어머님이 제가 집에 없으니까 저희 집에 오지 않겠다고 하셨다는데 차마
당신 아들이 차려주는 밥을 먹을 수는 없던 시어머니가 제가 없는 동안 저희 집에서 밥 담당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게 지금 멀쩡히 자기 집 두고 뭐하는 짓인가 싶었고, 남편더러 자기가 졌다며 저더러 그만하라고 했다는데 남편은 꼴에 자존심이 상해 저한테 그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 이겨먹으니까 좋냐며 또 시비를 거는데 진짜 기분이 더러웠어요. 자기들이 먼저 시작한 일이었는데 왜 저한테 좋냐 마냐며 시비를 거는 건지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이 일이 지나가면 다음에 또 어떤 걸로 제 속을 뒤집어 놓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는 한 가지 답만 정해져 있었어요. 2년을 사나 20년을 사나 이렇게 계속 저 하나를 찾겠다고 저 못난 모자지간이 덤비면 답은 이혼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그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갈라서자는 말을 건넸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혼이 그렇게 쉬운 거냐며 노발대발하기 시작했고, 그러게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계속 건드리면서 너랑 너희 가족 발밑에 두려고 했냐 따지니 남편은 어이가 없다며 원래 그게 맞는 거라는 헛소리를 했어요. 아무리 잘난 여자도 시집을 갔으면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말까지 듣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는데, 그럼 그런 여자 만나서 재혼하라고 해줬네요. 그러자 자기는 얼마든지 새장가 갈 수 있다며 이혼녀 된 이후 생각은 안 하냐며 저를 뭘 모르는 여자 취급을 했는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특이하지만 이혼했다고 여자가 손해보는 세상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마치 이혼하면 여자가 훨씬 불이익을 받는다는 듯이 말을 했는데, 저는 더 보란 듯이 이혼해서 잘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얼마든지 새장가 갈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지만 요즘 여자들이 그렇게 바보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 남편이나 아들 장가 보내놓고 품에서 놓지 못해 아들 사는 동네로 이사오는 시어머니나 좋다 할 여자가 어디 있을까? 한번 당해봤으면 했는데, 저러다 남편은 시집을 왔으면 여자가 당연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기야 말소리를 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 그 여자가 저는 되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이혼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남편이 살짝 주춤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더러 쓸데없이 자존심 세우지 말라며 자기가 저를 생각해 기본적인 예의와 효도를 한다면 자기도 저를 위해 시부모님을 자주 집에 오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기가 막혔죠. 그래서 예의와 효도는 뭐냐고 물으니 저희 생활비로 외식도 가끔 하고 제가 퇴근 후 정성스럽게 시부모님을 위해 밥을 하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뭐 별거 없잖아. 이만하면 쉽지 않아? 라고 했는데, 그 쉬운 거 너나 실컷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에 더불어 그냥 니네 부모님 매일 오시라고 해. 그리고 외식을 하든 네가 밥을 하든 정성스럽게 모셔라. 엄한 남의 집 자식한테 니네 부모 효도시키지 말라고. 라고 쐐기를 박아버렸는데요. 최대한 빨리 이혼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했고, 그럼 네가 써준 각서대로 네 전 재산 다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그거 법적 효력 없다며 콧방귀를 끼더군요. 그래서 친절하게 말해줬어요. 그래, 법적 효력은 없지. 근데 이혼 소송하면 이게 증거는 된대. 자필로 썼고 지장도 찍었잖아.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설마 안 알아봤겠어? 이렇게 말하니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는 모냥 빠지게 빌고 매달리고 가관도 아니었어요. 그 꼬라지를 보니 더 정이 떨어졌는데 한시라도 빨리 저 인간이랑 법적으로 남남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고민을 하긴 했지만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간다 하는 것도 싫어 제가 짐을 싸서 나갔는데
다른 분들은 왜 네가 나가냐고 하실 수 있지만 가까운 거리에 시부모님이 살고 있으니 그 동네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막말로 남편을 쫓아낸다고 하면 남편은 자기 부모님 집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한 동네에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럴 바에는 호텔에 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친정언니가 무슨 호텔이냐며 돈이 썩어나냐고 자기 집에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잠깐이었지만 친정언니 집에 얹혀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전 재산을 뺏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는지 남편이 합의 이혼 서류에 신속하게 도장을 찍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자기 죽으면 자기 서울 집이며 재산들 전부 줄 테니 저더러 이혼하지 말고 자기 아들이랑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처럼 유병장수 시대에 그런 말은 믿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애당초 그 재산에 욕심 같은 건 없었기에 더 자신 있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데 막말로 시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그런 약속을 하겠어요. 그럼 제가 남편이랑 살면서 시부모님 언제 돌아가시나 그 궁리만 하고 살라고요?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무엇보다 시어머니 같은 시어머니와 남편 같은 남자랑은 더는 살기 싫었으니 저에게 억만금을 준다고 한들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저희는 아이도 없고 혼인 기간도 비교적 짧아 허무하리만큼 간단히 이혼이 결정되었는데요. 희비가 엇갈린 얼굴로 저랑 남편은 법원을 나섰어요. 그리고 일산집을 팔아 정확히 반반 분배해 저는 서울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이사를 했는데 다행히 그 해에도 집값이 제법 올라 덕을 보긴 했어요. 그게 벌써 2년 전 일인데요. 지금은 새로운 연애도 다시 시작했고 승진도 해서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는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도 알면서 제가 좋다고 1년 넘게 쫓아다닌 사람이었어요. 물론 전 남편한테 크게 대었기 때문에 결혼 같은 건 생각하진 않고 있는데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거죠. 다만 그저 저의 가치를 알아주는 이 남자와 지금은 많이 행복한 연애를 할 생각인데요. 솔직히 결혼은 당분간은 하고 싶지 않아요. 과연 그 생각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전 남편이 했던 말과 다르게 저는 이혼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잘 산다는 겁니다. 그 인간은 저랑 이혼하고 그저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직후 왜 이혼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몇 번 이야기해줬는데 그게 좀 그 인간의 발목을 잡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맹세코 저는 없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과장한 것도 없이 있는 사실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지인들 중 여자들은 남편에게 손절하며 여자 구경도 못하는 시세가 된 것 같았는데 새장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아주 꼴 좋게 되어 제가 요즘 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게 자기 발로 저 같은 여자를 왜 찾냐고요. 저는 앞으로도 그 인간 더 배 아프라고 제 주관 지키면서 즐겁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살면서 제가 이런 일로 이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쩌면 이혼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열심히 제 행복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저랑 비슷한 케이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만큼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아직도 구시대적인 사고를 가진 기성세대와 남자들이 많은데 하루빨리 그런 사람들에게도 현실을 직시하는 마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건강하시고 내 마음을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과 백년해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